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작품은요, 김수영 시인의 사령, 그리고 나서 볼 거는 김혜순 시인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디 수록되어 있냐? 2020년, 그러니까 2021학년도 고3 9월 평가원이 출제한 모의고사에 수록이 되어 있다. 이 두 작품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부터 봐야 된다? 당연히 습관적으로 뭐부터 보기부터 보자. 뭐라고 얘기하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어떻다?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네. 됐어요?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가 경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가랑 나를 해석해보자. 먼저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될 언어라는 게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한대. 활발한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태의 자유로운 언어가 활자로 제한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화자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 위축된 이러한 곳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요.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요, 자유롭게 써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 구조가 비슷하죠? 붙박힌 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준다.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 너무 기니까. 이러한 정리하는 것을 습관으로 잘 들이도록 해요.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지 지문도 잘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여기서 이 친구들이 아니죠. 이 화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어라는 개념입니다. 이 언어라는 개념은 뭐야?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어떤 모태가 될 수 있겠죠. 너무 삐뚤빼뚤한데? 그거 볼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다.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언어가 억압이 됩니다. 억압이 되면서 어떤 친구가 돼요? 활자의 틀 안에 갇혀버려요. 나 같은 경우는 어떤 틀 안에 갇혀버려요? 얘가 붙박힌 말로 표현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개념을 갖냐?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뭐야? 억압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제 차이가 생기냐? 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화자가 등장합니다.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대? 내려볼게.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서 그 경직된 그 상황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화자가 성찰을 하고 있는데 왜 성찰하냐? 적극 대응해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 붙박힌 말에서 이 제한된 상황을, 그러니까 붙박힌 말로서 그 언어의 자유로움을 제한한 상황을 비판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뭘 이용해? 또 다른 의사소통,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새로운 의사소통을 제한한다라는 거죠. 얘는 비판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의사소통을 제한한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문으로 슝 가보겠다. 됐어요? 머릿속으로 끌고 가보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어메 정신 차려. 가봅시다. 블루 컬러로 가볼게요. 갑니다. 어떤 내용이었어? 언어가 활자 안에 갇혀있고 화자는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활자라는 친구는 결국에는 뭐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근데 함부로 긋지 말자. 왜냐하면은 봐봐, 언어가 활자로만 억압되어 있는 건 맞지만 활자라는 애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냐? 이건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가 억압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시인이 억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감옥에 갇힌 시인이지. 그럼 감옥에 갇힌 시인은 마이너스야? 왜? 시대에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보자. 그래서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한대. 그러니까 활자는 간간히 말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유를 말해. 근데 이 포인트가 간간히. 왜?
언어로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말하는 이 행위 자체는 플러스죠. 근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반짝거린다는 거는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말한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랑 대응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늘 아래, 이 하늘이라는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언어의 그 자유로움 속에서 활자로 갇혀 있기는 하지만 자유를 말하는 역할은 수행한다. 근데 말하는데 나의 영은 어때? 죽어 있다. 그러면 이게 뭘 하고 있는 거야? 성찰. 근데 그냥 성찰이야? 비판적인 느낌이 들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랑 같다. 활자로만 자유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죽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말합니다. 벗이여. 너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에 들지 않아라는 어떻게도 해석이 될까? 자,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 야, 벗이여. 너가 말하는 그 자유의 언어를 나는 고개를 숙이고 들을 수밖에 없어. 왜? 나는 나약하거든.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친구한테도 바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발 마음에 들지 않아 했으면 좋겠어. 나도 마음에 안 들거든. 됐어요? 자, 그 다음.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이 황혼도 나열이 되고 있죠.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에 푸른 페인트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이러한 것들, 이 모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됐어요? 근데 잘 봐. 왜? 황혼. 그리고 뭐 있어? 잡초. 이런 것들은 어디 안에 갇혀 있어? 지금 선생님이 어디 안에 갇혀 있어? 라고 했을 때 뭐요?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 이게 뭐야? 활자에 갇혀 있죠. 네 활자가 상징하는 건 뭐야? 제한된 자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 자체가 활자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대의 정의, 우리들의 섬세,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거는 도시의 주변 지역을 뜻하는 그런 단어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이 공간들은 어떤 공간이라는 거야? 자유, 정의가 부재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게 활자 속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 그대라는 거는 뭐가 될 수 있겠어? 활자가 될 수 있겠죠. 이 활자 자체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근데 이 활자에 억압된 그 결국에는 활자로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자유를 상징하는 건 뭐다? 언어다. 근데 이 언어가 자유로서 구현이 돼야 되는데 구현이 되지 못하고 활자로밖에 구현이 안 돼. 근데 그나마 활자로밖에라도 구현이 안 되는 게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것도 제대로 못 들어. 고개 숙이고 듣고. 그래서 말하는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 건 활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말에서 이 위에서 벗이여, 그대의 말, 이 그대의 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의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벗도 활자 혹은 언어, 이러한 개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스워라,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아직도 죽어있어. 이거 뭐야? 위랑 아래랑? 무슨 개념이 될 수 있어? 수미 칩. 수미 칩은 무슨 수미 칩이야? 수미 상관이지. 됐습니까? 됐죠? 넘어갈게요. 뭘 넘어가? 한 번만 더 보자. 자, 정리해보자면 뭐야? 활자는 언어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간간히 자유를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언어가 자유롭게 우리가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근데 그나마 자유를 말하는 거는 이 제한된 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활자도 나는 당당히 들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현대시적인 현대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언어가 활자로 구현이 되고 화자가 자기 성찰합니다. 적극 대응하지 못해요. 고개 숙이고 듣고 있고. 됐어요? 나를 보겠습니다. 나를 보기 전에 보기 기억 안 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짚어두고 갈게요. 자, 나에서는 언어가 붙박힌 말로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화자가 얘기합니다.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보자. 제목은 뭐다?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한강물이 얼고 눈이 내린 날에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어요, 내가. 됐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훈련받나봐. 뭐가? 이 배들이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하면서 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물 위에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고 하하 재밌다가 아니고 비웃었대. 비웃음은 이것을 비판한다든가 아니면은 비하한다든가 부정적인 인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번 박아줄게요. 됐습니까? 한강물 흐르지 못해가지고 눈이 덮은 날, 그러니까 이 눈이 덮었다, 한강물이 흐르지 못했다 라는 거는 우리가 보기 내용을 끌어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줄 거냐, 이 한강물이 흐르지 못한다 이거를 자유어갑으로 해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유의 어갑 또는 경직된 사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다, 이러한 개념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비웃는 거는 뭐야? 하하하, 저만큼 쟤들이 꽝꽝 얼었구나, 제한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라는 개념은 비판. 근데 어떻게 냉소의 개념이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물이 흐르지 못해서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눈이 덮어버렸어. 강물 위로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면서 우리는 보았대.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푹 박힌 말들. 드디어 나왔죠. 네모할 게의 표지,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얘는 제한되고 억압된 언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붙박힌 말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비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뭐예요? 웃음이죠. 그리고 나뒹굴죠.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new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죠?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그렇다는 건 뭐야? 지금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거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한강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강물과 언 하늘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부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죠. 꽁꽁 얼어붙음으로써 고양이가 걸어다니지 못하고 있으니까 고양이가 아니죠. 언어가 걸어다니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어. 그 위에서 빙그레를 걸어다니고 있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대체제를 찾고 있다. 됐습니까? 그런 사이로 어떻게 돼?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 얘네들이 지금 이 말들이 지금 배로서 우리가 이미지를 구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 말들이 자유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배들이 얼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가 말이랑 같이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서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다. 크게 어려운 거 없다. 됐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웃고 우리는 빙그르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언어 체계, 새로운 그 억압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올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꽝꽝꽝 얼고 라고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서 보면은 배가 한강물 위에서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말들도 하늘 속에서 얼어붙어 버렸어. 우리는 근데 그걸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뭐 빙그르르르르 돌고 웃음을 터뜨리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45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45번 적절하지 않은 거 먼저 볼게요.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 라고 자조한 것은요. 자, 무슨 색으로 하죠? 보라색으로. 나의 영에 대해서 아이고 우스워라 라고 자조한 것은요.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내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자, 나의 영에 대해서 우스워라 라고 자조는 했죠. 됐어요? 근데 내가 혼자 해가지고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해서 그게 도움이나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자조한 거는 야 근데 나는 노력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지금 시간상으로 선생님이 올려야 되는 강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는 이거 전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렇게 했지만 지문 분석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는 스스로 풀어보고 오프라인 강의에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의고사 분석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주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한 지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는 경우에는 문제 분석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